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이 나라 권력층들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대하는 모습들은 무의지하고 무기력하고 역부족해 보인다. 이거 채널 24K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후단대학교라고 하는 한 대학 연구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내용을 좀 시작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 어디에 있나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여기는 중국 외교부의 정책연구 중점협력기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깊이까지 관여하고 중국의 핵심과 정보 또는 의견의 교류가 많은 이런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연구기관에서 2021년에 국제전략보고서라는 걸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참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정말로 충격이고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내용이 보도된 기사를 잠깐 좀 훑어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죠. 한국은 미-중 북핵 문제에서 무의지, 무기력, 역부족의 표류 상태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은 2021년 국제전략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장악할 능력을 잃었으며 북미 게임에서 비중과 지위가 계속 하락할 뿐 아니라 미중 경제에서 양다리 걸치기 책략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문제에서 보수 진보의 다툼이 사회적 초미 관심사가 되면서 경제 문제까지 쓸만한 방안이 없다고 혹평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 문제에서 한국은 보기 드문 제로 교류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의 외교, 내치, 경제 모두 북한의 강경 입장 때문에 무한 반복하는 악순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미관계 견인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자평하는 대북정책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의 한 외교 전문가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한미동맹을 복원하려는 데 앞서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차원에서 마련된 보고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 보고서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해설이지요. 해외의 관찰,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정책이나 또는 외교정책 여기에 문제 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 이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와 의견을 달리한 이런 견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온 것은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애교를 떨고 요번에 이 나라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신년 인사까지 참 치사해 보이는 신년 인사까지 보내면서 애교를 떨었지만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와 같다.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런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나라 정치가 이제 뭐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것에서의 균형 감각을 회복해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은 이미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하는 거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수는 오로지 이제 여당의 실정이나 또는 여당에 속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범법 행위 이것을 막고 이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하려 달려들면 검찰 힘 빼기 공수처는 이미 됐고 또 하나 기관을 또 만들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검찰의 힘 마지막까지 빼앗아 가버리자. 중요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또 만들자. 이 법안은 이미 이제 여당에서는 기정사실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의
수사는 몇 개 부서로 갈라지는 건지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도 이 나라에 과연 사법적 질서가 제대로 쓸 수 있겠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사건을 말하자면 공수처에 해당됐다. 어떤 고위공직자라서 그 사람 그 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고위직 아닌 사람들의 범죄도 수사하다 보면 연루돼서 나올 텐데. 그럼 그때 가서 그건 잘라서 이건 검찰이 하고 이건 경찰이 하고 이건 중요범죄수사청이 하고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마다 협의를 한다라고 이게 우리 거다 아니다 이 난리를 쳐야 되나요?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데에 국회의 다수 의석이라는 것이 쓰이고 있는 거죠. 또는 자기들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후원자라고 생각하는 노동단체들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기성의 경제 질서를 과감히 옥죄고 억누르는 이런 법들을 만드는 게 국회의 다수 의석이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백신이 어느 백신은 좋고 어느 건 안 좋고 어떤 건 불안하고 맞겠다느니 안 맞겠다느니 이 소리가 나오고 백신 확보에 정부가 많은 실정을 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백신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 법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무슨 백신이다 이거를 밝히지 않는 법을 만들자. 이 정도로 정치가 난맥을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외부 관찰들이 나오는 거겠죠. 무의지, 무기력, 역부족. 이 국회가 이러다가 글쎄요 그 다수 의석 가지고 우리 당이 영구집권한다라는 영구집권법 같은 거 만들자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닌지 참 걱정이 되는 지경입니다. 이런 다수당의 횡포, 오만과 상관없이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냉정한 분석가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지금 현재의 정치력 그리고 권력 이것은 한국의 위기를 지탱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미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타락상이 아니에요. 앞에 계속 얘기했으니까 다시 새삼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현장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집권 세력의 이거는 오만이 아니죠. 이거는 무지라고 봐야 되고 무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의 그러한 무능력과 무지 그것이 불러올 어마어마한 대가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청년 실업률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와는 상관없이 시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실질적으로 40% 이상에 이르고 있다라고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중소상공인들의 비명 소리는 이제 비명을 지나서 이제 질식 상태 이런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의 화폐를 종이 조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서 그냥 뿌리는 이러한 형태의 재정대책 이것이 과연 재정대책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참 이런 얘기를 겁도 없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장들까지 나서서 이 집권 세력들이 마치 대책이라고 엄청난 대책이나 생각해낸 것처럼 애국 애민의 대책이나 생각해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상황인가 하면 앞선 정부에서 창조경제나 또는 녹색성장 이렇게 해서 실패했던 사례를 보여주었던 이러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이 이름을 포장한 정책 이거를 다시 과학적이거나 경제적인 계산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이러한 모습 거기에서 경제 문제 해결의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이러한 행태들을 용감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무식하면 용감한 거니까요. 직격으로 그냥 미련하다고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속에서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당신은 이제 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으로 채용될 수가 없어.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그런 회사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회사를 지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실정법상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라는 논쟁도 남아 있고요. 만일에 이재용 씨가 자신들의 패거리 속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조국 씨나 또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 심지어는 옵티머스까지도, 또는 최강욱 씨나 지금 현재 고소 고발되어 있는 추미애 씨, 박범계 씨 뭐 다 고발되어 있는데 김남국 씨 뭐 다 고소 고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입장에 있는 그 패거리 안의 사람이었다면 글쎄요, 이재용 씨를 위해서 무슨 해법을 또 무슨 변명을 또 내놓지 않았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재용 씨를 그렇게 움치고 뛰지 못하게 압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진실한 그들의 생각의 목표가 무엇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 모든 비리 뭐 다 결국은 영원히 묻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로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지, 아니면 현재로서 자기 자신들도 지금으로서 어쩔 방법이 없다 이것밖에, 그래서 하는 마지막의 몸부림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트럼프처럼 범죄 사실을 빨리 확정시켜버리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남아있을 때 모두 셀프 사면을 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이 아닐지. 왜 그런 생각은 못하는지. 그냥 바라보고 있자니 그래도 여태까지 좀 가지고 있다고 했던 대한민국의 자산들, 그것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마구 무너져 나가는 것 같아서 해보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북쪽과 만들어져 있는 이 휴전선, 그 경비 라인은 아예 거기다 그냥 대문, 그냥 자물통 없는 대문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그냥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 갈 때 가라.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대한민국 국방의 경계력, 경계 자세. 이제 뭐 그냥 후딱하면 넘어오지 않습니까? 헤엄쳐서 넘어오고, 배 타고 넘어오고, 뭐 걸어서 넘어오고. 그럼 그냥 미안하다 그냥 한번 하면 끝나요. 그죠? 어떻게 국방의 경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군의 금원 아닙니까? 도무지 어디를 봐도 성한 곳이라는 곳이 없고, 그 속에서 요즘 부쩍 늘어났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대통령의 경로하신 고성, 청와대에 이 고성이 많이 울려 퍼진다는 보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결국 한 나라의 리더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사면에서 들려오는 것이 초나라 병사들의 노랫소리,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노랫소리뿐인데 철도 없어 보이고 참 익으려면 한참 먼 것 같은, 소위 국회의원 배지를 단 몇몇 의원들의 설쳐대는, 그야말로 설쳐대는, 나대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오고, 그들이 설치는 속에, 그 국회 속에 들어가서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총리라는 사람의 공허한 답변 내용, 답변하는 자세.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거 들이대는 거죠. 차라리 애처롭게 보입니다. 문제는 아마도 스스로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와서 이걸 돌이키고 한다고 그래봤자 어쩔 방법도 없고, 이걸 사과하고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스스로들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함을 스스로들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채널 24K에서 진작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하인리히 법칙의 그 마지막 단계가 마치 쓰나미처럼 하루하루 우리의 목전에 밀려들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힘이 있다고 너무 더 이상 죄들 짓지 마세요. 힘 있다고 죄 지어서 스스로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류 역사상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나라가 불쌍하지 않습니까?